읽어야지. 내가? 좀 고마워. 자연스럽게. 안 돼! 여기서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근데 왜 그 얘기 안 했어? 체력국가에서 임신 임신 난다. 난다. 다시 할게, 그러면. 여기 보고 해. 여기 보고 해. 마음대로 해.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자, 이 책은 2007년부터 그 해 띠동물을 포함한 10가지 키워드를 선정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책인데요. 올해는 그 백신의 어원이 된 소해로 날뛰는 소를 길들여내는 카우보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자,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저는요, 오늘 하루 운동합니다 라는 오하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생활하면서 굉장히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피로? 네, 피로를 느끼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막 짜증이 좀 잘 나고 일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뒤로 빼고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체력을 좀 길러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요즘 그 세대들은 이 오늘 하루 운동한다를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잡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오하운 이게 가장 다가왔어요. 그러면 하루는? 저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어지는 그것들이 대부분의 트렌드가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트렌드가 생기면 2, 3년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딱 받았을 때 목차를 딱 보고 이제 어떤 걸 읽어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딱 목차를 보고 나서 이렇게 뜨고 나서 제 눈에 딱 띄는 게 CX 유니버스. CX 유니버스. 네, CX 유니버스가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제가 고객 현장에 접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CS 요즘 계속 트렌드는 CS였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는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CX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세디스팩션, 커스터머 석세스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 책에서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맞아요. 고객 접점 원년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유니버스를 그러니까 CX 유니버스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객 만족에서 고객 경험으로 넘어가는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반향이 크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언론이나 방송이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특히나 맞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18년에 키워드로 나왔던 것들이 소확행이라든지 워라벨 그리고 언택트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이렇게 신조어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냐라고 불편해 하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특히 언택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키워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책의 어떤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롤코 라이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쫓고 그 유행하는 쫓은 것을 즐기고 나면은 미련 없이 이렇게 내리고 다른 것을 또 유행을 쫓아가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이렇게 롤코 라이프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변덕스러워. 중심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양한 세대들과의 그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대를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은 이 책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어? 굳이. 그래서 맞아. 약간 오히려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오히려 소비를 소비를 조장하는. 조장하는 그러한 게 있지 않나. 어.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뭐 그렇게 막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누가 여기 가봤대더라 하면 다 가봐야 되고 누가 이거 산대더라 하면 또 좀 사야 되고 네. 그런 게 약간 있는데 네. 약간 그런 걸 소비를 조장하는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기업에 위한 그 기업에 의한 기업에 대한 네. 이런 트렌드이기 트렌드. 때문에 굳이 네. 이런 걸 꼭 볼 필요가 맞아. 있냐라고 하는 얘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트렌드 코리아를 접했을 때 음.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음. 요즘 말로 신박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책을 해가 거듭할수록 식상한 거야. 식상하죠.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또 그거를 어떻게든 막 억지로 짜맞춘 듯한 예. 그런 느낌도 약간 그런 많이 느낌도 나고. 들지요. 근데 사실 올해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여져 있었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방향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타이밍에 이 책 트렌드 코리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저 같아도 다른 해와는 달리 언제 나오지? 이번엔 뭐가 이슈가 됐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빨리 사서 볼 수 있었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방향성이 아니라 속도이다. 맞아요. 속도이다. 네, 이 핵심 메시지죠. 네, 네. 이 책 핵심 메시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맞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를 조금 더 코로나가 앞당긴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그거의 부분에서 좀 더 적응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그런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거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의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쵸? 사람- 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이 다가올 것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해 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준비할 있고, 수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도움이 됐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돌고 돈다는 게 이 책들을 쭉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13년도에 보면은 뭐 소유냐 향유냐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요. 결국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로 간다. 그랬는데 2020년 키워드에서는 또 스트리밍 라이프. 실수. 그리고 올해 이제 어차피 그걸 한번 그냥 듣고 지나가는 식으로 다 모든 사물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N차 신상.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네. 좀 흐름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CX 유니버스 같은 경우 그 전에 2015년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에서 이 그 책 관련된 저기 뭐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굿즈 이런 거 막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에 대한 만족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게 고객 경험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돌고 도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 책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장점. 집단 지성의 힘인데 이게 혼자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저자가 제가 볼 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공저자뿐만 아니라 또 서울대 소비 트렌드 센터가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트렌드 날이라고 헌터스 그룹을 또 운영을 하면서 매달 설문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정말 그런 신박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그 대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한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냥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굳이 그거를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사실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이 책은 필독서는 아니다. 필독서는 아니다. 필독서는 필독서는 아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랄지 예. 트렌드를 분석해야 되는 업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읽어야 된다. 읽어야 네. 된다. 아, 특히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이 책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책들은 대부분에 다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정말 트렌드를 읽고 자기 사업에 아이템을 얻거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보지 말고 저는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예, 좋죠.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속에서 분명히 읽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은 책을 봐라. 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예, 저도 이제 이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책을 사서 구입을 했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사서 보지는 안 와도 될 것 같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 네네. 우리 그 하루가 말한 대로 음.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서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또는 저희 같은 방송을 보시고 흐름을 파악하시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트렌드는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알긴 들어요. 알아야 된다. 예. 알긴. 예, 그래서 그래야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엄마랑 관계를 맺어가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기 사실 때문에 그래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예. 보고서 쓰잖아요. 예.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신조어가 많아가지고 아는 척하기가 딱 좋아. 아, 이 책의 굉장히 제일 큰 장점은 안 척하기가 아는 좋다. 척하기 딱 좋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직장에서 1월달 첫째 주에 항상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책을 안 읽고 와요. 저 혼자만 책을 읽고 그걸 요약 정리해서 딱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트렌드가 이렇게 이렇다던데 우리 직장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할 것인가, 올해 목표를 표어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료들이 그 정도가 딱 좋대요. 제가 얘기해주는 거가 딱 설명해준 거. 그 정도가 딱 좋다고 얘기를 해요. 책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읽기 힘들어. 벌써 이게 400페이지가 넘어요. 갈수록 두꺼워져. 네. 갈수록 할 말이 많아지나 봐. 네.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이라고 해도 막 더 넣고 짜집게 하다 보니까 책이 점점 두꺼워져. 맞아요. 이거는 내년에 낸다면 좀 더 얇게 냈으면 좋겠어. 아.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거든. 저 책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것도 단점이고 네. 흠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토론은 어떠셨나요? 이 토론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BTS가 읽어서 다시 역주행한 책 아몬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아몬드로 다시 만나요.